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12월 중순이 지나면 산타가 올 것만 같았는데 정작 산타가 오지 않고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BOJ의 금리 결정이나 굵직굵직한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모멘텀이 살짝씩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명확하게 감지가 되고 있죠. 전 거래일에는 스피드 액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연말 미국 증시 흐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일이죠. 새해 마녀의 날 미국의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계속해서 연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수익 확정에 대한 수요가 좀 몰리고 있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 역시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1%대,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리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22,7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라클로 인해서 오늘은 AI주들 전반에 충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슈 바로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투자자들은 연준의 향후 금리 향방도 주시를 하고 있죠. 간밤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50에서 100bp가량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최대 1%포인트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고용 현황은 내년에도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소화하면서 간밤 10년물 금리는 매우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약세를 띠면서 4.1%대 중반 흐름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될 만한 단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 거고요. 지금 헤드라인 넘버 3.1%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에 3%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픽업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예상 범주 내로 잘 나와준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방어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는요. 은값 폭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간밤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경신 5%대 급등하면서 이제는 66달러 중반대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약세를 보이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을 선호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질주가 나타나게 될지 다만 원자재 가격의 경우에는 이렇게 폭등세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정말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위험성 역시도 동시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의 메인 이슈였던 오라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간 데이터 센터의 주요한 전주 투자자가 이탈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루아울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 블루아울이 무슨 회사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라클의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이자 3호 신용투자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라클이 미국 안에서 감행했던 여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을 이 블루아울이랑 같이 손을 잡고 진행했고요. 텍사스, 뉴멕시코 등의 도합 33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블루아울이 그동안 투자를 감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오픈 AI용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금 조달 논의가 양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고 그러면서 부채는 급증하고 거기에 상환 구조가 불리하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있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만 다른 두 개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블루아울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파트너십이 완전히 깨진 거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라클 측에서는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 블루아울은 애초에 지분 투자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이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밝혔고요. 따라서 블루아울이 철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서 시장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투자자가 맥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약세를 좀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AMD 등의 반도체 주들뿐만 아니라 코어 위버와 같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GE 버노바 혹은 SMR 기업들인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의 동반 약세까지도 부추기는 이슈였습니다. 다만 간밤 나왔던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들어보면 단순히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다. 노련한 투자자라면 모든 거래를 성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조금은 시장의 반응과는 상반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AI 섹터 안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마존의 오픈 AI 투자 뉴스가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10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더라도 10조 원 이상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아마존이 설계하는 자체 칩이죠. 트레이니움을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픈 AI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죠. 그 이후로 주요한 투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이외로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도 여기에 합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사실 엔스로픽의 초기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AI 경쟁이 지금 워낙 빠르게 가속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좀처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AI 기업들로의 투자를 아마존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픈 AI가 아마존의 AI 칩을 쓰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AI 칩 공급사였던 엔비디아와 AMD에게는 경쟁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오픈 AI와 얽혀 있는 여러 AI 기업들의 관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이 관계 안에서는 하나의 고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연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오픈 AI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오픈 AI에 대한 지분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방식으로 관계도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나오게 된 오라클 뉴스, AI 인프라 투자의 자금 조달이 생각보다 빡빡하다라는 우려를 조금 더 자극하게 됐고요. 과도하게 연결된 밸류체인 속에서 리스크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진영 전반의 약세를 자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그렇다면 종목들의 시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3%에서 많게는 5%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5%대 팔란티어와 함께 깊은 조정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사들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들로까지도 투심 악화가 번지는 모습,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전력망 기업들의 센티먼트까지 함께 악화가 됐던 하루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광고입니다.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고 EPS도 좋게 나왔습니다. 더블 비트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주가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를 마이큰으로 하여금 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매출액의 57% 점프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 그 4.78달러의 EPS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시간외 거래에서의 구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테슬라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간밤 주가는 4.6%의 마이너스이고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광고를 문제 삼은 겁니다.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고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시정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 광고에는 오토파일럿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라는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까지 2단계 자율주행에 해당하죠. 지금 오토파일럿을 걸어놔도 여전히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였다는 거고요. 60일간의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기간 안에 마케팅 용어를 수정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안에서의 판매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총 7위 자리는 지켜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가 제안했던 적대적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인수 가능성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방산주들의 약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기업들의 배당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고 또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시키는 방안까지도 담겨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낀 자금을 인프라 그리고 무기 개발 쪽으로 더 투입해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죠. RTX라든지 로키드 마틴 등의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안에서 리튬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주요 리튬 중심지죠. 이춘시에서 27건의 리튬 허가가 취소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중국에서의 리튬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 미국 장안에서는 대표적인 종목들 앨범알이 2.8%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의료용품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드라인의 IPO가 간밤 치러졌습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장 첫날 폭등세를 연출했고요. 공모가를 주당 29달러로 확정, 오늘 공모가 대비 21% 높은 35달러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장 직후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바로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까지도 가격대를 조금 더 높여나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41.4%, 단숨에 41달러 선까지 넘겨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AI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간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돈나무원인 캐시우드의 대규모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리커전의 주가는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1.4% 뛰어오르면서 4.68달러, JP모건의 목표가가 11달러, 지금보다 100% 넘는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헛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엔스로픽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헛의 주가 역시도 강세를 연출했던 간밤이었습니다. 9% 가까운 폭등, 4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EPS 발표로 시간외에서 6% 넘게 급등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낙관을 많이 반영했던 걸까요? 빠질 때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문인데요. 지금 주식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고 현금 비중이 낮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시장은 과연 낙관의 함정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기술주가 날개를 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3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라클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I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흘러가던 와중에서 오라클과 같이 부채 문제가 큰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미시간주에 진행을 하려던 10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타게이트 플랜의 일부고 2026년 초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신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역시 이번에도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서서 체리네커가 설명했던 것처럼 최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블루아울 빠지게 됐고요. 지분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라클에 따르면 블루아울 제외가 프로젝트의 지연과 파기와는 상당히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루아울이 이전에 오라클에 투자를 집행했다라는 점에서 그보다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진 이번 투자에선 빠지겠다라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장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난 거고요. 오라클은 현재 9월에만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2년 동안 1,000억 달러 수준의 총 부채를 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의 이 10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그렇다면 오라클은 계속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이죠. 2025년 들어서 더욱더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난 이 검정 색깔 부분, 오라클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익숙한 이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러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고요. 코어위브 역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어위브와 오라클의 최근 주가 흐름을 들여다보면 못해도 고점에서 50%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이 부채를 조달하고도 남을 만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에서 독점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매번 아주 정확한 내용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EUV 노광 장비 시제품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전직 ASML 엔지니어들을 영입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ASML 의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정도의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 현재 테스트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수율이라던가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8년 칩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030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죠. 자, 다만 즉각적으로 미국의 장비주들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AI 관련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장중의 주가 낙폭이 크게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비롯해서 KLA까지 4에서 5%대의 정규장 낙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상당한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40%까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이 EUV 실제로 가동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후공정 수요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램리서치, KLA, 엑실리스테크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비주들도 함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코히어런트 이 종목 굉장히 익숙하시죠. 구글 TP
CPU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이저 소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통신 쪽에서 유리한 종목으로도 우리가 익숙한데 코히어런트의 경우에는 EUV 광원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피해 강도는 상당히 약하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실적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높게 136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난 수준이고요. 자,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EPS가 4달러를 넘겨줄 것인가, 위스퍼 넘버가 4달러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를 훌쩍 뛰어넘는 4.78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시간 외의 주가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가이던스도 중요할 텐데 가이던스도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아주 높게 뛰어넘었고요. 무엇보다 총 이익률 60% 이상으로 나타났고 클라우드 메모리 부문에서 66%의 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잠시 후에 마이크론 실적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요.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어닝콜 내용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